진짜.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게 이번에 조선일보의 랭킹 뉴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조갑재 대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보수 쪽의 원로 어른이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조갑재닷컴 또 운영하고 계시고 월간조선에서 오랫동안 또 편집장으로 일하신 분인데 근데 이번에 이준석에 대해서 조갑재 대표님이 내놓은 평가가 좀 의외예요. 보수의 경쟁과 활기를 줄 사람이다. 젊을 때 YS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글쎄요 제가 아는 젊을 때 YS랑 이준석 좀 많이 다른데 아마 젊을 때 YS가 아니라 지금의 김정은과 닮았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YS 닮았다 요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그 당시 김영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26 당시에 아마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때 네. 그때 그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 당이라도 열심히 깠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인기가 아주 되게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어차피 신군부랑 같이 이제 당을 합당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그 당을 좀 개혁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민정당이라는 이 당이 네. 그렇게 사실 좀 이렇게 낡은 당이고 뭔가 이렇게 그 좀 약간 부패기가 좀 있었던 있었죠.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 자기 그 세력을 불러와서 그걸 완전히 개혁하고 군대 이미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문민 정부라는 걸 만들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호랑이 굴러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은 건데 심지어 그때는 네. 되게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했었던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호남 고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보수의 어떤 새로운 정신을 수혈한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준석은 우리 국민의힘에다가 뭐를 수혈을 합니까? 그리고 이준석은 뭐를 도전합니까? 이준석이 그러니까 그 뭐 호랑이 굴로 언제 간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은 없는 호랑이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억지로 예. 만들어낸 호랑이랑 맨날 혼자서 지금 킥복싱하고 싸우고 있는 게 이준석이죠. 그렇죠. 그 호랑이는 유성에 출몰하죠. 네, 하여튼 조갑재 이분 내가 이제 기사를 대전에 출몰하는 네, 호랑이. 기사를 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네네. 이분 연배가 네. 78이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78세예요. 78세예요. 그러니까 78세세요. 그 연배가 좀 많고, 그러니까 한때 뭐 네네. 조갑재 이분이 이제 보수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목소리를 냈죠. 그런 네. 그런 분인데 너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좀 입을 닫아야 돼. 저도 한 몇 년 있으면 입 닫으려고. 그게 무서워서 더 떠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모든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김영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정말 멋진 말씀 많이 하시고 뭐 그리고 이렇잖아. 백세 철학자. 네, 그러니까 그분이 네. 김영석이잖아요. 아, 그분 성함이 네. 김. 김영석. 김영석, 그러니까 네. 그분이 저희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김영석 그분의 책을 이제 읽으면서 뭔가 좀 갈증을 달랬던 그런 기억이 그래요? 나거든요. 네. 근데 4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정말 어른으로, 그러니까 멋진 어른으로 남아 계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만났을 거예요. 김영석 이분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좀 막 뭐랄까 더 원숙해지고 더 멋있어진 그런 분도 있는데. 조갑재 이분은 너무 싸우다가 그래서 된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갖다 김영삼과 비교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뭐 반공보수가 수명이 다한 상황에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이준석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연설 그리고 유튜브 하는 거 그리고 또 책까지 읽어보셨나 봐요. 이준석이 쓴 뭐였죠? 뭐 거부할 수 없는 미래였나요? 이준석이 책을 썼어요? 예, 뭐 다가오는 미래였나 뭐 어쩌거나 어쨌건 뭐 유성 가면 피터라고 혹시 아세요? 유성에서 날아온 우리의 피터. 주피터, 네. 유성에서 날아온 주피터 어쨌거나 그런 이제 책까지 읽어봤는데 그거 읽어보니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거는 보수의 재해석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옛날 그러니까 그 조갑재 대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반공 보수라고 하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당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네. 본인의 사고가 7,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보수는요 이미 그 당시 민정당 그 시절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 서울 뭐 신군부 서울에 뭐 이걸 갖고 이제 애들이 떠들어봤자 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이미 국민의힘은 그 세력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는 이미 그러니까 탄핵으로 약간 이제 괴멸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가치를 지금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라는 게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정하고 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과 이런 뭐 멋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기치로 내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당초 지난 대선에 뭐 방공 뭐 이런 얘기가 뭐 있었습니까? 아유, 말도 안 윤석열 되는. 대통령이 됐던 거는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은 공정과 상식을 이제 네. 표방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네, 그리고 이 방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네, 언제쯤 그것도 낡은 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 윤미향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윤미향이 얼마 전에 그 이제 탈북민을 갖다 지금 이제 중국이 잡으면 강제 북송하잖아요. 막 이런 와중에 이제 그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 그만해라라는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본회의에서 7명이 그러니까 기권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강성이라는 애는 통진당 그 쩔이 진보당? 걔는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근데 거기서 민영배도 걔는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니까 윤미향도 거기 있었다는 게 봐봐 윤미향은 있잖아요. 사실 윤미향은 이미 조총련 행사에 갔었죠. 아,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뭐 보좌관이 뭐 사급 보좌관이 간첩 활동하던 애잖아. 그렇죠,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윤미향은 친북적인 그런 면모를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눈치라도 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말이죠. 이 법안, 그러니까 그 탈북자를 송환하면 안 돼. 왜냐면 탈북자 송환하면 직결 처형도 가능하고 뭐 형무소 가고 막 이렇게 고초를 겪잖아. 탈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탈북 딱 하잖아. 그러면 추위와 굶주림에 겁나 고생해. 왜냐면 겨울에 도망간 건너 탈북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탈북자인지 다 알 정도로 되게 막 그런데 중국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안이 다 그걸 잡아갖고 보내. 그리고 지금 중국 공안이 2,000명의 탈북자를 가둬놓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송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아는데 왜 윤미향의 얼어 죽을 동정심 같은 그거는 왜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건가? 난 너무 이거를 가증스러워요,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탈북민이 더 돌봐야 될 대상이라고 지금. 근데 사실 윤미향은 유경식당에서 기억나죠? 그러니까 유경식당에 이게 중국에 그 유경식당이라는 데서 이제 지배인하고 종업원 13명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왔는데 걔네 만나가지고 돌아가라 북한으로 그러니까. 라고 했던 애인데 왜냐하면 윤미향의 정서는 이거예요. 윤미향 정서는 옛날에 임수경이라고 이제 통일의 꽃을 자처했던 이상한 애가 있어. 이성윤이랑 비슷하네. 이성윤도 꽃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임수경이 그 탈북자 자기를 보고 좋아서 사인 받고 사진 찍었던 그 탈북민한테 변절자 새끼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게 뭐냐면 임수경은 그 당시 2012년에 임수경은 그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불구하고 걔의 정신적인 그런 대통령은 주체 사상 완전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김정일이야.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탈북했다는 거는 변절자인 거지. 그쵸. 근데 윤미향도 거기서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난 윤미향이 정말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윤미향은 자기 김삼석 있잖아. 김삼석하고 남편하고 그 여동생이 남매 간첩단 사건. 그러니까 걔네들이 친북 단체에다 이제 정보 주고 돈 받았잖아.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거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재심을 해가지고 이게 강압이 있었다, 고문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게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건 변하지 않고 그게 유죄를 받았다. 근데 윤미향 얘는 간첩 그거 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 정말 나쁜 애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삼석은 여전히 간첩짓에서 징역받은 게 맞아요. 이거는 맞고.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윤미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긴 할 텐데. 내가 다 했잖아 지금. 네. 아니 뭘 또 해? 뭘 나중은 없어. 유튜브가 이슈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뭘 나중에 미루나? 산으로 빠지는 방송. 아니 오늘 깔 거를 내일로 미루지 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교수님 다 말씀하신 깠잖아. 것처럼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도
보수의 어른으로서 사실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는 조갑제 얘기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보수의 어른으로서 이제 조갑재 대표가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 건 이런 얘기를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반공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무슨 뭐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반공만 가지고서 보수를 막 결집해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한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염원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반공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싸잡아서 내리까는 것 자체가 이준석이 하고 있는 짓이나 지금 조갑재 대표가 하고 있는 짓이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보수주의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취재했던 김영삼과 닮았다. 근데 왜 김영삼이랑 닮았냐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이래요. 아니, 대통령이랑 맞짱 뜬다 그래서 김영삼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당한 어떤 이유랑 사유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그렇죠.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양아치짓밖에 안 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깎으면서 이준석을 띄우는 인터뷰를 한다? 저는 애당초 이거를 왜 조선일보가 이거를 했는지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시국에. 제가 알기엔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 이승만 전기를 다 읽은 사람인데 네. 그 당시 이승만의 그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아마 탈당했을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옳지 않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준석은 지금 국힘 옳지 않다고 계속 말만 하면서 탈당을 언제 합니까? 신당을 그러니까. 만들려면요 나가서 만들어야지. 국민의힘 안에다 신당 만들 건가요?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조갑재가 자꾸 뭐 청년 지지율 갖고 막 뭐라 그러고 이러는데, 아니 정말 이게 조갑재가 이준석을 유일하게 비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홍범도 흉상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있잖아. 차라리 홍범도 흉상만 빼놓고 홍범도 흉상 이거를 이거를 이제 차라리 이준석 칭찬을 하고 다른 걸 다 비판해도 그러니까 홍범도 흉상은 정말 중요한 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크게 그렇게 준 것도 아닌데, 이준석이가 홍범도 흉상 이거만 이 죽거리만한 걸 비판을 하고 나머지 이준석의 모든 거를 다 그렇죠. 옹호하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준석이가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려고 했던 거, 그거를 이준석이 비판했는데 유일한 그 비판이죠. 비판은 잘못됐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제가? 조갑재가 얘기를 한 거죠. 조갑재 대표가.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준석은 보수 내부를 경쟁시키고 견제하고 활기차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하고 아마 제가 조갑재가 이준석하고 당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아니 당을 만든 게 아니라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봐. 나는 있잖아요. 일주일은 좀 깁니다. 하루만 밥 먹어보면 돼요. 밥을 안 드셔봐서 그래 제가 보기에는. 아마 뇌혈관 위험할 거야. 뇌혈관이 진짜. 아니 이준석은 아마 하루 정도 살고 나서 조갑재에 대해서 한 욕하는 10개 이상의 그렇죠. SNS를 올릴 거고, 뭐 밥 먹는데 밥 안에 튀었다느니 별 한심한 이유를 댈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어쨌든 우리 이걸 뭐 이렇게 음식을 넣고 뭐 말을 하더라.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더라.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린튼 발언 인류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터 린튼 발언은 이준석이 인간 말종이라는 그런 방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인류한 씨가 기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무례하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비판해야 되는지 요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준석은 참고로 그게 인류한 있잖아요. 온 거에 대해서 사실 온다고 다 알고 있었고, 기자들도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도 갔죠. 근데 이준석은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자기가 화제가 돼서 화제가 됐으니까. 정말. 야, 우리 이현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완전히 묻히고 자기가 뉴스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준석은 진짜 관종 중에서도 정말 관종력이 거의 한 5만 7천 정도 되는 5만 7천 파워 정도 되는 조국급의 그런 관종이고요. 아니 조국보다 이준석은 더 관종이에요. 조국보다도. 그러니까 이준석, 쉽지 않은 일인데. 조국, 고민정 이런 애들이 이제 있는데 순서가 이준석이 맨 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라디오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하면서 인기를 끌고, 그 말이 맞는 적은 없고, 이런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을 때만 가능한 얘긴데 이제 그것도 머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황당한 말 이거다.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가 돼서
탄핵 국면이 된대. 이준석을 너무 올려치기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그냥 뭐 차라리.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과거 이제 보수에서 훌륭한 역할들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때 우리 조갑재 대표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래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